저는 사회악이라는 단어가 좀 궁금해졌어요. 사회악. 사회악이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찝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사회악이야. 네. 그럼 그 사회악이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 이건 사회악이라는 건 어떤 사회 공통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사회악으로 다 같이 느껴야 이걸 누군가가 찝어서 넌 사회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단어도 아니게 됐어요. 이런 단어들은 그냥 이렇게 찝어주는 표지판이 돼버린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은 사회악이라는 단어 한번 저희가 가져와 봤고요. 사회 구조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악, 그러니까 좋지 못한 요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군가 사람을 사회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조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고담이라는 도시가 만들어낸 거대한 사회악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제도적인 게 아니잖아.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커는 완전히 돌발 변수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거지. 뭐야 얘도 사회악이고 얘도 사회악이야? 그럼 진짜 사회악은 뭐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왜 사회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시스템에서 튀어나온 거라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소위 그 신자유주의의 경제관념이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는 곳이 학원가 아닙니까? 말도 안 되잖아. 우리 대통령 신자유주의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말씀하시니까 그게 궁금하긴 하네. 사회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특정 사람들에게 썼었나요? 아주 돌발적으로 쓰긴 했었죠. 뭐 그렇죠. 이제 쓰긴 했는데 뭐 일반적인 어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이상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 사회악이 되어버린 뭐 존재라든가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주로 쓰는 건데 누가 특정한 인간이 사회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말의 애초에 출발을 상당히 위배하는 말이죠. 원래 사회악이라는 말 자체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사회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악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악인데 사회 안에 있어서 사회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악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 흔히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라든가 뭐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거고 또 한 가지는 근데 그게 그냥 어디서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사회의 자연스러운 작동의 결과로 나온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필연적인 거고. 그렇죠. 사회악은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사회악이라고 하는 게 사회의 산물인데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니면 혁명이 터져서 아예 달라진 사회. 다른 사회가 되면 그 다른 사회의 또 사회악이 있겠죠. 굉장히 구조적인 내용이네. 그럼. 굉장히 구조적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빛만 있거나 그늘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짝패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언제나 같이 올 수밖에 없어. 선과 악이 그렇듯이. 그래서 사회 안에는 사회를 정상적으로 굴리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것의 그늘에서 그거를 이용하거나 뭐 받아먹거나 뭐 오용하거나 이런 존재들 또는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난 존재들 이런 게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회악은 사회에서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사회 악들끼리 한번 모아놔 봐. 그럼 다시 사회가 벌어지게 사회가 생기지. 악당들끼리만 모아놔도 그럼. 사회는 생기는 거니까. 그럼 그 소규모 사회 안에서 또 뭔가가 있겠지. 약간 엔진은 노킹 같은 건가요? 엔진은 잘 돌아가지만 그렇죠. 찌꺼기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엔진이 멈춰버리는 일도 발생을 하니까. 일종의 시스템 버그 비슷한 거고 매트릭스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컨셉하고 비슷한 거죠. 저널리즘이 언론이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조폭이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 악마화 시키기 위해서 사회 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게 꼭 뒤따라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듯한 어떤 쇼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많이 쓰인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뭐랄까 이런 사회 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근치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거든. 그러네. 그냥 사회 악으로 몰아서 악마화 시켜서 분노를 그쪽으로 쏟아내게 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생각은 없는 거지. 없죠. 그냥 그 용도로만 이제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계신 고위 공직자가 한 말이니까 이게 뭐 정부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고방식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럼 이분이 노량진의 일타 강사들이 수능 입시 일타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회악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면 네. 이건 이제 뜯어 고칠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입시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악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이거 어떤 관리의 대상으로 봤다는 뜻이고 아니면 제도를 좀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회악이라고 이름 붙이는 자들은 네. 이 사회악의 본질인 사회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인 구조적 속성을 모르거나 신경을 안 쓰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 사회계란 말을 쓰는 사람 자체가. 그냥 단어 자체가 네. 그냥 예쁘기 때문에 쓰는 네. 거군요. 그냥 쓰기 좋으니까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거악에다가 써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거. 네. 누가 보더라도 약간 비도덕적이고 네. 누가 보더라도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어떤 거대한 나쁜 존재 이런 거에 좀 써야 그나마라도 어울리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그 자기의 치적용 그리고 눈길 돌리기용 이런 것에 별거 아닌 존재를 사회악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크죠. 지금은 이건 학원 강사들이라든가 일타 강사들은 저는 이거는 절대로 이 사회악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예를 들면 선이고 네. 사교육이 악일까? 아유 아니지. 일단 그 개념 자체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큰 악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제가 얘기했던 구조의 어떤 버그도 아니야. 오히려 구조가 잘 돌아가게 윤활유 역할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보완제로 그렇죠. 존재해왔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국공립의 반대로 사학은 악인가? 근데 사학 건드리려고 그러면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머리 빡빡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라 그러잖아. 당신들이 국가들이 돈도 없고 말이야. 교육도 못할 때 우리가 재산 탈탈 털어서 땅 사가지고 국민교육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이건데 아까 이게 지금 우리 이 모든 건 사실 우리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 과잉 충성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됐는데 사실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맨 처음에 그 한마디를 던진 사람이 내가 잘못 얘기했고 우리 시스템은 원래대로 돌리겠다. 그냥 하던 대로 일단 하고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좀 어떻게 지금 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친구들이 조금 더 수능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혹은 교과서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그 처음에 한마디 던진 사람이 끝낼 생각이 없으니까 사과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덮어서 다른 사람한테 지금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저질러 놓고 대통령이 그 발언 지시를 일단 저질러 놓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덮고 수습하다가 여기까지 왔든 아니면 정말로 대통령이 지시 내릴 때부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심지어는 계획된 정말 진심이었든 간에 지금 그 사회악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에는 정부나 여당이나 사실 진심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처리 방식이 때려잡는 걸로 확실해졌어요. 학원가를 때려잡겠다는 게 오늘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고 단속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게 지금 단순히 뭐 허위 과장 강구뿐만이 아니고 교재비를 얼마나 받는지를 보겠다 그랬어요. 학원에서 파는 교재비를. 그래서 많이 받으면 단속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게 사실 그동안 문제는 맞습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을 학원에서 영입했거든요. 이게 문제는 맞는데 이게 불법은 아니래요. 그동안 이게 현행법에 잘 적용이 안 되나 봐요. 근데 적용하겠다. 법을 적용해서 위법으로 보겠다. 이러는 거니까 이거는 학원가를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라는 이 대처법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죠, 이제. 그래서 책임 떠넘기기가 됐든 프레임 전환이 됐든 확실하게 학원가를 때려잡겠다는 거고 학원가를 사회악으로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수사가 아니에요. 오늘 여당하고 정부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86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간에 많이 맞아. 네. 정청래 의원들.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민주당이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 정확하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근거도 없어. 모르지. 근거도 없어. 근데 민주당은 사회학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묶어가지고 날려버리겠다라는 확실한 인식은 지금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실수 수사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윤 대통령의 특징 자체가 어디서 이제 얘기를 들어. 귀에 꽂혔어. 이거 개혁. 근데 그게 한 개만 듣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킬러 문항을 들었겠죠. 네. 일단 한 가지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공약에도 좀 들어가 있었던 면도 좀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아마 누군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사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게 386 운동권하고 연결. 그렇지. 우와! 빨기! 이러면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니까. 네.
그럼 정치적 정당성도 생기고 네. 저들의 근거주도 없앨 수 있으면서 네. 마치 이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얘기하는 교육개혁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포장이 가능하니까 우와 그림이 그려진 거야. 너무나 허술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허술한 그림에서 군데군데 작동하는 힘들은 다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검찰총장으로 이제 수사 권력을 계속해서 써서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요. 이게 우리 이미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때려잡고 노조 때려잡고 하는 방식 똑같은 방식이거든. 개혁이란 이름하에 네. 사회악으로 낙인 찍고 네. 털탈탈탈 떨어서 회계부정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나오면 네. 봐라. 쟤네들은 완전히 암종 같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그럼 그 사이에 대통령이 했던 실언은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사라져버릴 뿐더러 뭔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 우리 대통령 뚝심 있게 밀어붙였구나. 네. 뭐 그리고 이렇게. 그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건전한 보수는 아니고 국민의힘 좀 이상한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극우적 사고가 이제 맞닿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거기가 온상이다. 시민단체가 이를테면 좌파 빨갱이들의 온상이고 노조가 빨갱이들의 온상이고 간첩단 사건 만든 것도 사실 전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공안 정국을 하던 그리고 70년대에 그 극우적 어떤 그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 세력을 바라보던 그 눈이 똑같이 투영돼 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다뤘던 메카시즘하고도 통하는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교육은 원래 그런 이념하고는 반대란 말이야. 네, 보통은 반대죠. 네. 네. 반대인데 사교육이라고 예를 들면 전두환 정부가 사교육 나름대로 금지시키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예. 원래 우리나라 극우는 좀 특성이 좀 있어서 극우의 특성은 보수도 아니거든요. 예. 국가주의의 다름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하나 때려잡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니까. 예를 들면은 연예인들 그 대마초 때려잡듯이 네. 그렇게 사교육 때려잡았죠. 학원가 때려잡고. 예. 지금도 이제 그와 비슷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더더욱이나 저 빨갱이들이나 운동권들의 일종의 젖줄, 돈줄, 네. 재생산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더 확신을 갖고 때려잡겠지. 완전히 주소를 잘못 본 것 같긴 한데요. 완전히 잘못 봤네. 근데 저는 이게 시민단체하고 노조하고 또 다를 거라는 거예요. 조직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물론 않지만 사교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네. 사교육은 제가 볼 때는 노조하고 시민단체를 없앨 수 있어도 사교육은 못 없앱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네. 불가능하죠.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 대형 학원들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그거를 사회학이다 운동권이라고 지금 찝어가지고 단속에 들어간 거 때려잡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 학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그러면 일단 학부모들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요. 네.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교육의 적응 능력을 보면 네. 시민단체나 이제 저 노조는 사실은 좀 약간 딱딱한 조직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념적인 조직들이고 상당 부분은. 근데 명분 되게 중요하고. 네. 네. 사교육은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가장 잘 적응해서 살아온 꽃이지 꽃 비즈니스인데 네. 거기가 이런 식으로 때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네. 회계 기준 아마 잘 지킬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쓸데없는 뭐 세금 탈루 이런 거 안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두드려 맞는다고 해서 한두 명 정도 나오지 세금 탈루 이미 그거는 사실은 근데 넘어서 있는 일타 강사분들은 워낙에 평소에도 시기 질투 엄청 받는 분들이라 엄청 조심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잡으려면 잡아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일타 강사 한 명이 이 인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인강이 보급된 게 다분히 진보적인 사고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강남에 사는 애들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그렇죠, 너무 불공평하다. 네.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돈만 내면은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 그렇죠. 돈만 내면 네. 일타 강사의 강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린 또 스마트 기기 보급이 엄청 빠른 나라니까 그것만 잘 사용하면 진짜로 이제 네가 하기에 따라서는 강남 대치동의 일타 강사의 학원 수업도 네가 들을 수 있어. 너만 열심히 하면. 근데 일타 강사 몇 명 때려잡고 이제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제작하는 회사 때려잡는다고 쳐보세요. 보통 이 강사가 이 회사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지역에서 공부하는 그 수많은 학생들은 뭘 보고 공부하라는 겁니까? 네. 이게 불공정이잖아요. 이거 불공정이잖아. 억울하면 뭐 강남으로 이사 오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네. 사실 사회학으로 진짜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를 고치려고 생각하면은 사실 근본적인 제도부터 건드려야 되는데 엄한 데를 지금 때려잡고 있다. 사람들을.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학을 제가 아까 사람이냐고 물어본 게
물론 사람 집단을 가리킬 수는 있는데 지금 사실 특정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운동권이라고까지 좁혀버렸으니 이건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막 이름을 나열하더라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와가지고 네. 누구 뭐 이름 제가 여기서 되긴 뭐하니까 아무튼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사회학에 대한 개념을 쓰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그 고치는 방식도 이게 잘못됐다를 넘어서 가지고 사실 의도가 좀 보이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 의도를 완전히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회악이라고 하는 문제로 얘기를 해보면 사회악으로 부를 수도 없는 존재들을 계속 사회악이라고 부르고 악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악도 아니니까 제거도 안 될 뿐더러 상처만 나겠지 이제 해집어 놓으니까. 네. 그러면 그 상처가 어떤 식으로 아물까? 그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한 요소들이 일부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회계 부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세금 탈루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어떤 사교육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 데니까 그게 상처가 막 아물면서 그러면 공교육의 그날의 강화 예를 들면 회계 부정이 없는 어떤 시민사회 그런 부정이 없는 노조 이게 목표냐 또는 그렇게 갈 거냐 그게 아닐 거라는 거지. 안 가겠지. 노조를 없애는 게 목표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노조는 없어지고 사교육은 더 이상하게 진화하게 되겠지. 사교육 없앨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교육은 또 적응할 텐데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적응이 돼 있을 것이냐. 커리큘럼이 새로 나왔대요. 준킬러 문항에 대비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이 이미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적응하는 거거든요. 적응하는 거지 바로. 일타 강사들이나 최상위권들만 사실은 좀 공부했던 대비했던 그거를 이제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이 다 같이 대비하는 양상으로 바뀐 거죠. 문제 수준은 이제 그쪽으로 내려올 거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박이 터지는 경쟁이 벌어질 테니까. 그리고 반수생이 되게 늘어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능이 쉽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욕심이 나는 거죠. 그렇지.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번에 합격한 대학 다니지 뭐 이랬던 학생들도 한번 더 볼까? 쉬워진다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경쟁률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능이 사실 N수생이 너무 유리한 구조가 돼버려가지고 그게 꽤 오랫동안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이러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메카시 정말 바보같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무서웠을 거 아니야. 그 바보 같은 놈이 무서웠을 거라고. 그럼요. 다 때려잡고 초기에는.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론 그 역사가 이제 좋게 끝났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냐면 야, 저 메카시 같은 놈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지. 그렇지. 그죠? 그리고 진짜 이 세상 어떡하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규결이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역사는. 뜻밖에도.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여러 군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예전에 태극기 부대 이상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요. 자유자 붙어 있는 온갖 단체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신났어. 막 서로 막 박수치고 막 응원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게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소수파기 때문에 부르는 약간의 절규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신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얼마 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말기의 모습이다. 오히려 말기의 모습에 가깝고, 그러니까 왜 뭐 망둥어 뛰니까 모두 뛰고 모두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듯이 원래대로라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금 집권 세력에게 도움도 안 되고 전혀. 그렇죠. 장기적으로 사실 뭐 뭐든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 보수정원, 진보건 간에 어쨌든 진짜로 나라 말아먹을 거 아니었으면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거든. 실제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숨어 있는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대갈촉이든 화살촉이든 뭐든 간에 촉자 들어가는 사람들에 가깝지 그렇게 신나고 막 의기양양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뭐 자리 맡기면 할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 KBS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국장 넘어가고 보도본부장 넘어가고 하면 할 것 같습니까? 그럼 난리 날 겁니다. 못해요. 운영 못합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쪼개서 팔겠지. 근데 그게 더 문제이긴 한데 결국 그거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현상 자체가 너무 좀 광기 어리고 이상해 보이지만 이거는 좀 뭔가 도가 좀 지나쳐 가고 있고 그 오래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 당대에서 살면서 사회학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주어진 것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더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최선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주어진 게 엄청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인간이라는 존재. 평균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흔들리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네. 이것과 다른 사회를 만났을 때, 다른 세팅을 만났을 때 깨지는 거지. 이런 세계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또는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되다가 나름대로 전통이란 이름에 아름다운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고 막 그렇거든. 네. 옛날에 뭐 예를 들어 노예제 사회 때는 뭐 도덕 없고 아름다운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라는 게 아름다운 거였지.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름다운 거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인에 의해서 종속돼야지 아름다운 삶이었던 거지. 사후적으로 안 그런 사회를 살아보니까 그 사회가 되게 악마적인 사회인 것처럼 비칠 뿐이지 그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악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견딜 수 있는, 견딜 만한,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나중에 내가 나름의 목표를 갖고 삶을 영위할 만한 정도는 되니까 거기에서 사는 거고. 그럼요. 네. 네. 맞춰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름의 그게 지배 논리들이 있고, 그게 속이는 거건 뭐건 간에, 네.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나름의 합리성. 나름의 합리성이 있지. 어떤 사회든 다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거든. 근데 그 합리성이 파기되는 순간이 그렇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과는 다른 삶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만나거나 네. 이게 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작당하다가 부산물이 생겨버려 가지고 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 무너지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외려. 그래서 도덕이 무너졌다, 막 딱 뭐 세상이 말세다 이런 식의 얘기가 네. 그게 예를 들면 이미 존재하고 있던 도덕이나 도덕관념들에 위배되기 때문이지. 이 사회가 되게 문제가 되게 있어졌다 정말로 네. 근본 가치의 문제를 예를 들면은 회의하나 안 그러지? 야 그러면은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혹시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 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 원작 소설 읽어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도 그건 안 읽어봤어요. 윌 스미스. 네, 윌 스미스. 네. 예전에 뭐 오메가맨이라는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괴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내가 혼자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칼로 무장을, 이상 군인이거든요. 네. 총으로 막 무장을 해가지고 그 좀비가 아니지. 그 변형 인류들을 한 명씩 잡아다 막 실험을 해. 네. 바이러스로 막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근데 원작 소설에서는 이 대화가 가능해요. 그 변형 인류의 우두머리랑 이렇게 독대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거든요. 야, 지금 이 세상에 너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처럼 살고 있는 건 몇 수십만 명이 있거든. 우리가 정상이겠냐? 네가 정상이겠냐? 그렇죠. 네. 야, 우리 입장에선 네가 진짜 괴물이야. 그렇지. 맨날 차 끌고 나가지고 우리 몇 명 납치에다가 살해하잖아. 사회 악이지. 사회 악이야. 우리 입장에선 네가. 근데 그렇게 급변하진 않겠죠. 만약에 사회가 그렇게 바뀐다면 네. 나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변화를 하게 되겠지. 그렇죠. 네. 네. 보통은 이제 그게 이제 진화인데 생물학적 네. 진화건 사회적 진화건 간에 네. 약간의 단절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하룻밤 사이에 확 하고 바뀌어서 내가 비정상이 되고 쟤네들이 정상이 되는 그런 지배가 일순간에 뒤집히는 현상은 잘 안 일어나요. 네. 일어나더라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일어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화들을 보면서 제일 놀라운 게요. 영화가 무슨 맥락이나 서사가 없어. 그냥 나와요. 뜬금없이 나와서 그냥 그렇대. 뭐 대표적으로 마블 유니버스 요즘 그런데 나 원래 짱센 막 이러고 천재 캐릭터 하나 나와. 그러더니만 토니 스타크도 못한 걸 막 뚜닥뚜닥 만들었대요. 네. 보여주지도 않아 만드는 걸. 이거 어떻게 했지? 난 천재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설득이 돼? 근데 또 그 설득이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 연락 천재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맥락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맥락이 있게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네. 마무리를 짓자면 1시간 됐으니까 사회악 하나 가지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컨셉들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럭키 언럭키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은데 네네. 사회악이라고 하는 걸 가져왔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이게 정상과 비정상은 무엇이고 그러면 네. 연결된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배하는 것과 지배하지 못하는 것, 다수와 소수 이게 다 연결돼 있는 지금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사실 있죠. 이게 악이 정말 악이 맞나 이런 식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선과 악이라고 말은 썼지만 네. 그거를 좀 이렇게 빼고 해보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작동의 양식이 있는데 그 정상적인 작동의 양식과 약간 벗어내 보이는 그리고 여기에 뭔가 기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이걸 빼먹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비정상적인 형태가 등장한 거를 두고 아마도 사회악이라고 부를 거라고. 네.
근데 그게 정말로 나쁜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제거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러네요. 그건 쉽게 판단내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말 그대로 쇠를 커져서 그게 만약에 이렇게 전체를 잡아먹으면 그럼 그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말해야 될까 안 좋은 사회라고 말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회를 말세라고 부르겠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뭘까?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제가 상대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판단 내리기가.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사회 안에 속해 있거든.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회의 관점에서 그 사회를 보거나 네. 시간적으로 다른 시대에 가서 그 사회를 돌아다보지 않으면 네. 이 사회가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비정상인가는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푸코인가요? 푸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상을 판별하는 비정상이라고 딱 낙이 찍는 국가 권력 옛날부터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미친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미쳤다고 하는 판단 기준도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는데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옛날에 잔인하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했는지 막 이런 걸 죽이고 이랬잖아요. 네. 이제 광기라든가 또는 뭐 감옥의 탄생이라든가 뭐 이런 감시 권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푸코가 굉장히 잘 얘기한 건데 그래서 나온 개념이 마침 또 얘기를 해서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통치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버멘탈리티. 통치성? 통치성. 네. 가버먼트 통치도 중요하지만 정부 통치가 유지되는 이유는 통치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나름의 합리성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되게 이상한 사회인 것 같은데 네. 그 사회가 나름대로 그게 작동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그 사회가 존속되고 유지되는 이유는 그게 질서를 잡기 때문이거든. 그 질서는 통치성이라고 불러요. 누군가는 복종하고 누군가는 따르고 누군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좀비들이 나한테 변형 인류들의 세상은 변형 인류가 통치성을 확보하면 그거는 거기서부터는 그게 합리적인 사회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상한 악마적인 존재들, 네. 예를 들면 조폭이나 폭력만 써가지고 다스린다거나, 아래쯤에는 마약만 팔아먹고 산다거나 이러면 네. 남의 거 기생충처럼 뺏어먹고 사는 존재가 다수가 되는 세상에 올까?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게 안 되는. 왜? 그들은 통치성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동의를 안 해주니까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존중받기도 어렵고, 그게 자기 것을 내놓고 뭔가를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옛날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되게 나쁜 놈인데 혼자서 태어나길 잘 태어나가지고 다 백성들 고열 빨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죠. 아니, 왕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굉장히 빡세잖아요. 네. 통치성이 확보돼야 돼요. 네. 그게 말씀하시니까 맞네. 그 우리가 볼 때는 조선시대 왕이 뭘 저렇게까지 빡세게 사나 옷 하나 입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그 시대의 통치성을 만들려고 그렇죠. 하는 그게 권위를 만들고 거야. 권력의 어떤 네. 정당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허례허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그게 인륜이었거든.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가까운 것, 높은 자, 낮은 자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난 거고 그게 통치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왕이 없으면 통치가 안 됐거든. 그래서. 그렇지. 왕이란 존재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대를 이으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니 어떻게 왜 왕 대를 이어서 어떻게 저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현대의 생각인 거고 그 당시에 통치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왕의 핏줄로 잇는 거야. 그게 그나마라도 덜 죽어 사람이. 그나마라도 백성들이 먹고 살아. 그러면은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럼 지금 현대 사회의 그 통치성은 뭘까요? 돈인가?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뭐지? 좋은 질문이다.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돼야 사회학도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 사회학이라는 단어를 우리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정말 잘못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의 전제는 사회학이라는 개념 우리가 똑바로 썼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학을 사회학이라고 규정했을 때 그 사회학이 다수가 돼서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얘는 진짜 나쁜 거니까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와 여당은 정확하게 그 개념으로도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학이 아닌 걸 사회학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악당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개념 자체가 다른 거고 그렇다면 문제는 사회학으로 가르는 저들이 사회학이라는 개념을 저 정도로밖에 못 쓰는 그걸 어쨌든 간에 우리 현대 사회에서 통치성이라는 게 뭔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건데 그게 뭐냐는 거죠. 돈이야? 뭐야? 아무튼 간에 학원가를 건드리는 것도 돈 때문에 건드리는 거잖아요. 자꾸. 법 아닐까? 법. 법치네. 지금 사회에
통치성은 법이 획득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근대 사회의 통치성은 법치에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인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아주 다만 그 왜 법치의 좀 더 좋은 형태를 경험해본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거는 굳이 안 거쳐도 되는 법치 수준이야. 되게 낮은 수준의 법치야. 법치의 끝을 한번 경험해보는. 네. 그래서 법치의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퇴행된 형태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래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통치성을 갖기가 어려워, 이 법치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이름 비춰 부르는 그 방식은 원래대로라면 그 당시 지배 세력이나 그 당시 주류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통치성이 잘 갖춰져 있으면 요런 데다가 사회학이란 말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통치성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 도덕을 위배하고 있는 자들. 이 기본 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자들. 여기에 붙어먹고 살고 있는 명확히 쓰레기 같고 기생충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상한 거 가지고 이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특히나 맞아요. 사교육은 시스템의 일부지 이게 어떻게 사회학이야. 그러니까. 네. 이거를 사회학이라고 얘기하고 부정부패라고 하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는 발악이라니까. 발악이 벌써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요. 지금은 약간 느긋하게 즐길 타이밍인데. 근데 이거를 자기들은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 주변에 참모들은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해봤으면서도 참모들 그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하는지. 더 심해졌죠.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을 잃어봤거든. 잃기 전에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권력을 잃어봤기 때문에 권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정말 진짜 너무한다. 진짜 복수의 정치. 수단을 이제 선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권력에 있을 때 최대한 뭔가를 해야 돼. 권력 뒤에 어떤 일이 올지는 다시 상상을 안 해요. 그건 상관없다. 그냥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 없고 내 권력을 최대한 쓰는데 지금 거의 혈안이 돼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그냥 시스템의 일부인 존재들을 자꾸 이상하게 악마화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 못한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따라서 굉장히 발악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자신들의 통치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굉장히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상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 사회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회 사회학이요? 나 방금 바로 나올 뻔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너무 뻔하지 않아요? 답이 너무 있는 거 아니야? 국민의 한 75%는 그렇게, 한 65%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